안녕하십니까. 석간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 휴장일로 지난 금요일 2월 13일 마감 시황을 중심으로 주말 동안의 글로벌 시장 흐름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반도체에서 에너지와 전력주로 대거 이동하는 흐름이 포착됐고요. 자사주 소각과 밸류업 정책 수혜주들이 새로운 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리먼 사태를 예측했던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비트코인 종말론을 경고한 반면 캐시 우드를 비롯한 낙관론자들은 크립토 윈터가 이미 종료됐다며 정반대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을 지나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지난 금요일 마감 시황부터 짚어보시죠. 먼저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5,507.01로 전일 대비 0.28%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106.08로 마이너스 1.77% 하락폭이 좀 더 컸습니다. 박 교수님, 이 정도 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조정폭 자체는 제한적이었다고 봅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0.28%에 그쳤다는 건 5,500선 방어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거든요. 다만 코스닥이 1.77% 하락한 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건 글로벌 빅테크 조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182.81달러로 2.21% 하락했고 애플도 255.78달러로 2.27%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만 417.44달러로 0.09% 소폭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빅테크 분위기는 좋지 않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국내 반도체주의 엇갈린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는 18만 1200원으로 1.46% 상승한 반면 SK하이닉스는 88만 원으로 0.9% 하락했는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삼성전자의 상승은 자사주 소각 기대감과 밸류업 정책 수혜주로서의 재평가가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단기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 중요한 건 외국인 매매 패턴의 변화입니다. 뉴스에서도 확인됐듯이 외국인들이 반도체 비중을 줄이고 에너지와 전력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의 너빌리티가 96,700원으로 1.26% 상승하며 외국인 최대 순매수 종목이 됐습니다. 섹터 로테이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익 실현 차원을 넘어서는 구조적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지난 1년간 시장을 주도해 왔다면 이제는 실물 경제 회복과 에너지 전환 수혜주들로 자금이 이동하는 국면입니다. 특히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 중심의 에너지 조선 방산 섹터가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특히 눈에 띄는 종목이 미래의 셋증권인데요. 무려 6만 1,600원으로 15.36%나 급등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의 급등은 이달 코스피에서 금융주가 지수 상승률 1위를 기록한 흐름과 맥을 같이 합니다. 금융주 강세는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리 안정화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06%로 1.17% 하락했습니다. 금리 하락은 채권 보유 비중이 높은 금융사들의 평가이익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밸류업 정책의 최대 수혜 섹터라는 점입니다. 금융주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으면서도 현금 창출력이 우수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가 용이합니다. 셋째, 웹3 시대 대비입니다. 신한은행이 웹3 시대를 준비하지 않는 은행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듯이 디지털 금융 전환에 적극적인 증권사들이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약세를 보인 섹터도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39만 5천 원으로 3.66% 하락했고 하나솔루션도 4만 5,900원으로 3.47% 떨어졌습니다. 2차 전지와 태양광 섹터의 조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고평가 부담입니다. 이들 종목은 지난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압력이 상존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실적 가시성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 개선 시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중국산 저가 공세와 미국 IRA 정책 변화 가능성이 부담 요인입니다. 조선주는 어떻습니까? 하나오션이 12만 9,800원으로 1.52% 하락했는데요. 조선주의 소폭 조정은 기술적 되돌림으로 봐야 합니다.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 수준이고 원화 약세는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현대차도 49만 9천 원으로 1.38% 하락했지만 이 역시 단기 조정으로 봅니다. 자동차 섹터는 밸류업 정책과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영역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37만 5,500원으로 1.96% 하락했는데 철강 섹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철강은 중국 경기 회복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 2차 전지 소재 사업 등 신사업 포트폴리오가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오히려 주목할 건 석유화학입니다. 뉴스에서 확인됐듯이 작년 석유화학 업계의 영업 손실이 1조 5천억 원에 달했고 구조 개편 성과가 나오려면 시일이 걸린다는 분석입니다. 신용평가 등급 하향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당분간 석유화학 섹터는 피해가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 원달러 환율을 짚어보죠. 현재 1,439.66원으로 0.09% 소폭 하락했는데요. 여전히 1,400원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뉴스 헤드라인 중에 환율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화 약세가 구조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미국 경제의 상대적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폭이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도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환율이 1,400원대에서 안정화된다면 수출 중심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가속화됩니다. 특히 조선, 방산, 자동차, 기계 등 전통 제조업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업종, 예를 들어 항공이나 일부 화학 업종은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 수혜주와 피해주를 명확히 구분해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어떻습니까? WTI가 62.8달러로 0.14% 소폭 하락했는데요. 유가는 60달러 초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OPEX 플러스의 감산 연장과 미국의 증산이 서로 상쇄되고 있는 구조죠. 투자 관점에서 보면 유가 안정은 긍정적입니다. 급등하지도 급락하지도 않는 유가는 기업들의 원가 예측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다만 중동 정세 변화나 중국 수요 회복 속도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5,014.9달러로 0.14%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온스당 5,000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한 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입니다. 둘째,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액 다변화 차원에서 금 보유를 늘리고 있습니다. 셋째,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를 금이나 금 관련 ETF로 보유하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유효합니다. 미국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S&P 500 지수는 6,836.17로 0.05% 소폭 상승했고 다우는 49,500.93으로 0.1% 올랐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22,546.67로 0.2% 하락했네요. 미국 증시의 이런 엇갈린 흐름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S&P 500과 다우가 소폭이나마 상승한 건 전통적인 가치주와 경기순환주가 선방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나스닥의 하락은 기술주 조정이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건 VEX 지수입니다. 20.6으로 1.06% 하락했는데요. 20선 위에 있다는 건 여전히 시장 변동성이 평소보다 높은 상태라는 겁니다.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빅테크 조정이 본격화되는 건 아닐까요? 엔비디아와 애플이 모두 2% 넘게 하락했는데요. 빅테크 조정은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AI 테마로 급등했던 만큼 차익 실현 압력이 상존했죠. 하지만 이걸 추세 반전으로 보기엔 이릅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실적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AI 칩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기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좀 다릅니다. 아이폰 판매 둔화가 실제로 우려되는 상황이고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도 부담입니다. 다만 서비스 부문의 성장과 AI 기능 탑재 신제품 출시가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0.09% 소폭 상승했는데 전기차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테슬라의 선방은 긍정적 신호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테슬라가 단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율주행, 에너지 저장, 로봇 등 다양한 미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TSMC는 366.36달러로 0.47% 하락했는데요. TSMC의 소폭 조정은 반도체 업황 전반의 불확실성을 반영합니다. 다만 TSMC는 첨단 공정 기술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AI 칩 수요 증가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3나노, 2나노 공정 양산이 본격화되면 실적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중요한 테마 중 하나가 자사주 소각과 밸류업 정책인데요. 뉴스에서도 자사주 소각 급물살 밸류업 고배당 ETF 랠리 아라운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 교수님, 이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사주 소각과 밸류업 정책은 올해 한국 증시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들도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의 효과는 명확합니다. 첫째, 주당순 이익 개선입니다.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면 같은 이익이라도 주당순 이익은 증가합니다. 둘째, 주주 환원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투자 심리를 개선시킵니다. 셋째, 저평가 해소의 계기가 됩니다.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볼까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현금 창출력이 우수한 대형주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죠. 이들은 자사주 매입 여력이 충분하고 배당 확대도 가능합니다. 둘째, 금융주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으면서도 수익성이 안정적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의 급등이 좋은 예시입니다. 셋째,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들은 자회사 배당을 받아 자사주 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밸류업 ETF나 고배당 ETF 투자도 좋은 전략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개별 종목 선택이 어렵다면 밸류업 ETF나 고배당 ETF를 활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들 ETF는 밸류업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담고 있어 분산 투자 효과도 있고 테마 수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단순히 배당 수익률만 높은 종목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떨어져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함정주들이 있습니다. 실적 안정성과 배당 지속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동향도 참고할 만할 것 같은데요. 뉴스에 따르면 연초에 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담은 국내 주식이 있다고 하던데요. 고액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들은 정보 접근성이 좋고 장기 투자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초 고액 자산가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밸류업 정책 수혜주입니다. 둘째, 배당 매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셋째, 펀더멘털이 견고한 대형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차, 금융주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단기 차익보다는 중장기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형주를 선호합니다. 이건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호화폐는 고위험 자산입니다. 루비니 교수의 경고처럼 제로가 될 수도 있고 낙관론자들의 전망처럼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싶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5% 이내로 제한하여시오. 이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금액만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에만 집중하고 알 수 없는 알트코인은 피하여시오. 비트코인이 6만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는 중요한 저항과 지지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안정적으로 돌파해서 8만 달러를 넘어서면 낙관론자들의 시나리오가 힘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5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규제 환경 변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국내 투자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암호화폐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투자한다면 반드시 국내 거래소 중에서도 보안이 검증된 곳을 이용하시고 개인 키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마열쇼. 암호화폐는 그 자체로도 변동성이 극심한데 레버리지까지 쓰면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제 향후 투자 전략과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볼 텐데요. 우선 주목해야 할 글로벌 이슈부터 짚어보시죠. 네, 앞으로 몇 주간 주목해야 할 이슈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입니다. 다음 FOMC 회의가 3월 중순에 예정돼 있는데요. 현재 시장은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고, 이는 증시의 부담 요인입니다. 둘째, 중국 양회입니다. 3월 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나올 경기 부양책의 규모와 내용이 글로벌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소비 진작책이 핵심입니다. 셋째, 기업 실적 시즌입니다. 1, 4분기 실적 발표가 4월부터 본격화되는데 특히 반도체와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향후 시장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국내 이슈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첫째, 밸류업 정책의 구체화입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기업들의 참여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입니다. 뉴스에서도 언급됐듯이 5월에 시험대에 오르는 국민연금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여부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BDC 시장 개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상장 기업 투자 기회가 열리는 건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상장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일부 빠져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벤처 생태계 활성화로 긍정적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섹터별 투자 전략을 정리해 주시죠. 네, 현 시점에서 유망한 섹터를 우선순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순위는 금융주입니다. 밸류업 정책의 최대 수혜 섹터이고 금리 안정화로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주가 유망합니다. 미래에셋 증권의 급등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2순위는 에너지와 전력주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원화 약세 수혜도 있습니다. 두산의 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대표적입니다. 원전 재개와 에너지 전환 수혜도 기대됩니다. 3순위는 방산과 조선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한 방산 수요는 계속될 것이고 조선은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원화 약세도 호재입니다. 4순위는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밸류업 기대감이 있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도 긍정적입니다. 5순위는 선별적 반도체입니다. 전반적인 조정이 있지만 삼성전자처럼 밸류업 테마가 있거나 HBM 같은 특화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유망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섹터는요? 첫째, 석유화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신용등급 하향 위험까지 있습니다. 둘째, 저가 중국산 경쟁에 노출된 업종입니다. 태양광 일부 기업이나 범용화학 제품 업체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셋째, 실적 가시성이 낮은 고평가 바이오입니다. 물론 뉴스에서 상장 첫해 흡자 바이오 속출이라는 긍정적 소식도 있었지만 이건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은 여전히 적자이고 임상 실패 리스크가 큽니다. 선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도 짚어주시죠. 가장 흔한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타기입니다. 손실이 나면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추가 매수하는데 펀더멘털이 나쁜 종목은 계속 떨어집니다. 손절도 투자 전략의 일부라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단타 매매입니다. 수수료와 세금을 고려하면 단타로 수익 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중장기 보유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쏠림 현상입니다. 모두가 좋다고 하는 종목에 뒤늦게 뛰어들면 고점에 물리기 쉽습니다.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미리 발굴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제안해 주신다면요? 1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은 대형 우량주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KB금융 같은 종목들이죠. 이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담당합니다. 200만 원은 밸류업 수혜주입니다. 증권주나 지주사 같은 종목들입니다.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죠. 200만 원은 수출 수혜주입니다. 조선, 방산, 기계 등 원화 약세 수혜를 받는 종목들입니다. 200만 원은 테마주입니다. 에너지 전환, 원전, 우주항공 같은 미래산업 종목들입니다. 변동성이 크지만 성장 가능성도 큽니다. 100만 원은 ETF입니다. 밸류업 ETF나 배당 ETF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립니다. 나머지 100만 원은 현금으로 보유합니다. 급락 시 추가 매수 기회를 잡거나 새로운 투자 기회가 나타났을 때 활용합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조언해 주신다면요? 리스크 관리가 수익률보다 더 중요합니다.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열시오. 신용이나 담보대출로 주식 투자하면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최악의 타이밍에 손절하게 됩니다. 둘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열시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한 종목에 올인하면 위험합니다. 최소 5개에서 10개 종목으로 분산하열시오. 셋째, 손절 라인을 정하열시오. 매수할 때 이미 손절 가격을 정해두고 그 가격에 도달하면 감정 없이 파열시오. 보통 마이너스 10%에서 20% 사이가 적절합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열시오. 최소 분기에 한 번은 보유 종목들의 펀더멘털을 재점검하고 투자 논리가 훼손됐다면 과감히 정리하열시오. 다섯째,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열시오. 생활비나 비상자금까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해야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자금이 반도체에서 에너지와 전력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섹터 로테이션에 주목하열시오. 둘째, 자사주 소각과 밸류업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주와 저평가 대형주가 수혜를 볼 것입니다. 셋째, 원화 약세가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넷째, 암호화폐 시장은 전망이 엇갈립니다. 고위험 자산임을 인식하고 소액으로만 접근하열시오. 다섯째,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과 중국 양해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글로벌 이슈를 계속 모니터링 하열시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항상 불확실합니다. 루비니 교수 같은 비관론자도 있고 캐시 우드 같은 낙관론자도 있습니다. 누가 맞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이해하는 기업에 투자하열시오. 그리고 절대 조급해하지 마열시오. 부자가 되는 건 마라톤이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오늘 설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도 현명한 투자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박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금요일 마감 시황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의 섹터 이동, 밸류업 정책 수혜주,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엇갈린 전망까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한 주 증시, 밸류업 정책과 자사주 소강 모멘텀이 어떻게 전개될지, 외국인들의 에너지 전력주 매수세가 지속될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